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관평맨 가이드 BT 대마법사라는 핵에 망측한 타이틀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타임라인 겸 목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분류라고 생각해요. 진짜 관평맨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과 그냥 흥미 겸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죠. 보통 공략 가이드를 쓰게 되면 잡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영상에 담고 이후 뒤풀이는 구독자들 알고리즘에 틈틈이 보일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푸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관평맹을 진짜 쓰실 분들보단 흥미 위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제 잡소리를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 구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잡소리 싫고 단순 공략이 필요하신 분은 운영원 파트로 바로 넘어가셔도 문제없도록 구성했습니다. 우선 관평맨 가이드를 올리자라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 조금 공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 풀어오자면 현재 지옥 15의 등장으로 전체적으로 평딜 구간이 길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브레이크의 폭딜을 위해서 관평맹을 사용하지만 그 관평맹으로 평딜을 길게 가져가는 상황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담 막보스죠. 그냥 1V 컷을 위한 초단기전 관평맹은 사실 가이드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히 영상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제가 관평맹을 쓰기 시작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가 복귀 1주차 때 숙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유튜브에 있는 모든 기갱 영상을 다 찾아봤었습니다. 그리고선 관평일에 의문을 품게 됐죠. 모든 검술 영상이 일부 컷에 관평일을 쓰는데 일섬룬이 의미 없는 걸 넘어 오히려 기초 데미지 손해밖에 보질 않는다라고 느꼈어서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분들과 고찰해본 결과 관평일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유비의 시선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떠올린 것은 맹렬이 아닌 비생고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비생고의 등장 이전에 접었어서 비생고가 없었습니다. 타생고로 열심히 글귀 깎던 제가 기억나시나요? 아무튼 그래서 비생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는데 이게 참 야랄 맞더라고요. 진짜 이게 맞나 싶나 생각하며 자료조사 중에 비생고와 맹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상식 안에선 비생고는커녕 타생고도 맹렬을 발라버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알아보니 맹렬이 피증 25%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1V컷 관평맹을 당시 도움을 받은 몇몇 검술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후기를 받아보는 쪽으로 자료 완성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공개하는 것이 좀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저의 입장 때문인데요. 우선 제 영상 업로드 이후 맹렬이 정상화되면 저 때문에 하향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잘 안 쓰던 룬, 이 부분은 그냥 비난받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제가 정보를 제공해드렸다지만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검증해주시는 검술분들이 관평맹으로 의미 있는 기록을 올리고 있는 중에 제가 이걸 공개해버리면 그분들의 경쟁을 방해하는 그림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꺼림칙했습니다. 그분들이 맞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호를 갑던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래도 공개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그분들의 업적이 더 빛날 거라 생각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의 선공개 이후 레이드론 정가 시즌에 맞춰 공략 영상에서 맹렬의 가치를 언급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걸로 경쟁에 문제가 생기실 호락호락하신 분들이 아니었어서 좋게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했을 뿐이니 혹시 기존에 쓰시던 은둔고수분들은 제가 좀 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저는 이 맹렬을 일부 컷만이 아닌 다방면에서 그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후 첫 엠블럼을 대마법사로 먹은 뒤에 그것에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인데요. 사실 관평맹을 처음 떠올린 건 제가 복귀하기도 전입니다. 왜냐면 그때는 일간파 사이클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병원 침대에서 알고리즘으로 뜬 일간파 사이클을 보며 일섬 쿨초도 못 봤는데 맹렬 쓰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그걸로 글귀 때리고 있었거든요. 글귀 정도면 맹렬도 일섬처럼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린피스님의 이간파 사이클의 등장 이후 이 생각은 접게 됩니다. 일섬의 완벽한 효율을 보여준 사이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맹렬의 피증 25%를 발견한 순간 저에게 일간파 사이클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슬슬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관평맹은 단순하게 일섬 대신 맹렬을 사용함으로써 맹렬의 포텐셜을 받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맹렬 주피증 25%의 가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 일섬의 장점들을 모두 덮고 그것을 상회하는 순간 그 가치를 가집니다. 제일 자주 채용은 1V컷 구간에서는 일섬의 가치가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맹렬이 좋아 직관적으로 채용 가치를 파악할 수 있죠. 즉 관평맹이 가장 효율을 보려면 피증 25%를 가장 의미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 횟수가 크게 밀리지 않아 일섬의 가동률에 크게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검술사분들이 이때쯤 생각할 겁니다. 불가능하다. 맹렬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다. 1V컷은 브레이크라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이죠. 관평맹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불가능, 쓰질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단점 때문에 모두가 쓰질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옥 15에서 관평맹으로 평딜 및 잡목 구간을 운영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약하지 않고 뭔가 엉성해도 굴러가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요. 자, 불가능을 이 영상에서만큼은 내려놓고 우선 장점을 봅시다. 만약 쓸 수 있다면 장점이 있긴 한 건가? 떠올릴 만한 상상이죠. 우선 맹렬의 효율적입니다. 당연하듯이 튀어나오는 피증 25%의 밸류입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이 맹렬을 사용하실 때 쓰신 대표적인 빌드 관무맹은 이 맹렬의 가동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맹렬 피증의 지속시간은 10초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증 25%가 상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꺼림칙함이 있었죠. 애초에 피증 10%짜리로 알면서 쓰셨을 거지만요.
관평맹은 이 P증 25%의 효율을 전부 딜비 중에 몰아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쓰는 모든 궁, 간파, 비검질풍, 딜비 중 3대장은 전부 맹렬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맹렬의 체급을 영혼까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오히려 타 맹렬 빌드에 비해 더 큽니다. 더 나아가 짜잘짜잘한 장점들도 다 챙겨볼까요? 우선 맹렬을 채용하시면 일습선보다 기초 데미지가 약 25%더 높습니다. 그리고 간파 또한 맹렬의 버프를 받기 때문에 P증 25%를 추가로 받죠. 단순 계산 시 일섬 3번 쓸 때 맹렬을 2번 쓸 수 있다면 그냥 간파 총 데미지가 전부 메꿔집니다. 이후 P증 25% 버프는 말 것도 없죠. 또한 맹렬은 간파 대기 시 피감과 긴 롱타임의 저지불가가 남아있습니다. 검술사는 간파 때문에 위치 선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을 가지는데 피감과 저지불가는 그때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섬을 사용한 뒤에 넘어져서 평정이 꺼져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섬이 아니라면 간파의 경우 적 패턴에 사용하게 되니 그 체감이 크겠죠. 또한 일섬이 아닌 간파는 집중 수급에 소소한 장점을 가집니다. 예전 시즌형 검술사 가이드 기초편에서 살짝 언급되고 넘어갔던 건데 간파 대기 시에도 집중이 조금 회복됩니다. 즉 비집중 구간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쓸 수만 있다면 더 빠르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섬 채용 시 간파에서 생존 태그가 빠져 맹렬이 보석 세공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 같은 짜잘짜잘한 장점들도 일단 다 챙겨봅시다. 어차피 고점 검술사분들은 생존 태그 다 빼셨을 거긴 한데 저는 거지 검술사라 이 부분에서 이득을 보고 있어 기분 좋은 부분이거든요. 저를 주의 깊게 보시던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딱히 저는 고래거나 고스펙 검술사가 아닙니다. 시즌0 때도요. 직피 채용 시 직피가 맹렬 25%를 받는 부분 또한 장점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집중 구간이 상대적으로 짧거든요. 물론 조금 복잡한 문제라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고 이후 운영 부분에서 잠깐 추가로 집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봤을 때 확실히 관평맹을 쓸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관평맹의 현실과 함께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언급되었다시피 관평맹은 기존 검술의 일간파 택틱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할 뿐 세부적인 택틱에서는 다른데 우선 저는 대마법사를 사용하고 있어 언급되는 택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초 정도만 진행하고 파생으로 들어가는 심화 과정에서 언급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134, 134, 14, 14, 5입니다. 쉽고 간단한 운영이죠. 이것뿐이라면 사실 가이드가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검술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본능적으로 떠올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일간파 택틱입니다. 간파의 문제도 파생해서 다 집어드릴 테니 우선 진행하죠. 이 택틱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비검이 좀 노는 경우가 있고요. 간파를 딱 정해놓는다기엔 상황이 안 받쳐주는 경우가 있죠. 비검이 많을 때 세 가지 택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44, 1434, 1414, 5입니다. 집중 25위 할 때 14를 넣어 집중 구간을 늘려주는데 사용하는 택틱입니다. 익숙하실 겁니다. 이 간파에서 요구되는 택틱 중 하나니까요. 다만 이 사이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14를 강철 쐐기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 비검이 안 뜬다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검 2개가 장전되어 있더라도 무료 비검이 안 뜨면 1434에 비검 2개를 사용해야 하는데 직전에 1개를 쓴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한 5의 가동률이 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관평맹을 깎게 되면 보스의 패턴이 정해진 대로 나오는 것을 이용해 맹렬 최적화가 들어가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인데 집중 구간이 길어짐으로써 그 설계가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따라서 저는 지양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1344, 134, 144, 5입니다. 전보다 집중 구간이 짧아지지만 장점이 많아 자주 사용하는 택틱입니다. 우선 맹렬의 가동률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롱타임으로 볼 때 딜 압축이 좋은 편이며 전 사이클과 다르게 비검 질풍 3대가 전부 맹렬의 버프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무료 비검을 받지 못한다면 144를 못해 평정이 꺼질 수 있습니다. 이 택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쿨감 10%입니다. 쿨감 10%가 평정이 꺼지지 않고 144 또는 1414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 쿨감 10%가 이전 글기파랑 레이저 간파 택틱처럼 타르바타스에서도 아름답게 간파 택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푸선안을 관평명을 종결로 판단하긴 했는데요. 일단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드리려 하고 넘어가죠.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이 134, 1344, 14, 145입니다. 이 택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3쿨이 돌아오지 않는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이클 시간이 길어 마지막 살을 집중 내에 넣기 힘들죠. 3맥이 이를 도와줄 수 있지만 이 또한 비검 막타에 종종 집중 꺼진 딜이 들어갑니다. 저는 대마법사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즉, 이 정도만 봐도 관평맹 또한 설계가 따라온다면 관평의 일간파 사이클처럼 집중 내에 똑같이 비검 질풍 3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중 숫자를 한번 덜 넣는 대신에 전체 사이클 주기가 짧아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넣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맹렬의 가동률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맹렬 사용에 따른 파생입니다. 우선 집중 구간에 간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간파 택틱이 망가져도 간파는 딱 한순간 빼고 간파를 쓸 수 있을 때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집중 구간에 사용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우선 집중 구간에 쓴 간파가 집중을 전부 채워준 경우에선 그냥 기존 택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애매한 구간에 집중 시 간파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 간파 택틱을 사용해서 간파 쿨을 벌어주셔야 합니다. 그냥 간파 실수를 하셔서 간파에 쿨을 벌어야 한다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집중 구간에서 간파 쿨이 돌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집중 구간 124를 사용하여 간파 쿨을 벌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간파 쿨을 번 뒤에 바로 간파를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써주셔야 하는데 이 때문에 보스의 모든 패턴을 외우셔야 합니다. 비중연인 구간에선 그냥 집중을 빨리 채우는 것이 나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들이 관평맹을 쓰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죠. 마지막으로 간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딱 한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 연구간입니다. 이 경우 그냥 간파를 한 타임 흘려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전부 이해하셨다면 사이클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관평맹은 어렵습니다. 제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쉽다, 어렵다 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선 사용하기 힘든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에겐 쉽고 누구에겐 어렵고 쉽다고 해도 더 쉬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렵다고 해도 더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상황과 가치관, 비교 대상 등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어렵다, 쉽다라는 의견은 쉽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기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말해볼게요. 관평맹은 어렵습니다. 저는 디스코드 피셜 3일에 새로운 게임 하나씩 하는 미친 gen창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떠올릴 만한 게임은 그냥 해보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게임에 어느 정도 적을 하나씩 남기고 접는 편이죠. 따라서 정말 여러 게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상대적으로 빨리 익숙해지는 편입니다. 다만 저처럼 장르 불문 여러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게임이란 세계에선 재능이 넘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까짓 게 감히 꺼드럭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이미 아득하게 넘으신 분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죠. 마비노기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저는 자주 제가 분에 넘치는 관심과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고 훌륭하신 검술사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감히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이 되나? 공략 영상이나 컨설팅을 할 때 머리를 계속 스쳐 지나가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복귀 뉴비라는 입장 때문에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관평맹은 저도 완벽하게 굴리지 못하는 판이 더 많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피드백 이후 그것이 불가능한가의 의문에선 최종적으로 아니 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안 굴러가는 것은 그냥 내가 못했을 뿐이고 다시 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했던 상황들이 계속 눈에 밟혔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관평맹을 운영해볼까 생각이 드셨다면 그냥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의하실 점입니다. 그걸 떠나서 관평맹이 관평일에 비해 세긴 한 건가? 라고 의문이 들 수는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는 방법이 진짜 골 때리는데요. 우선 함선호수에서 맹렬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죠. 또한 실전에서 비교하시려고 하는 순간 실전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냥 관평맹 운영을 절어버리실 확률이 큽니다. 일단 관평맹도 완벽하게 한다는 가정하에 비교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완벽 자체의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렇게 완벽한 관평맹을 겨우 한 판씩 완성하더라도 실전이라는 변수 덩어리 데이터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번갈아 들며 실전 평가를 계속 해보다가 작정하고 허수에서 일섬을 들고 해당되는 모든 데미지에 맹렬기 대값을 곱하는 식으로 그 가치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평맹이 종결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요는 그겁니다. 관평일도 비검질풍 3대 쓰는데 나는 맹렬받은 비검질풍 3대를 좀 더 자주 쓰겠다입니다. 겸사겸사 궁도 세게 받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세팅을 모든 컨텐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만족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만큼 성능이 나오기도 하고요. 참고로 종결셋은 아닙니다. 저 룬이 없어서 있는 걸로 최대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 첫 그리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엠블럼 대마법사의 체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빌드입니다만 생각보다 괜찮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대마법사의 가치를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저처럼 대마법사밖에 없어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대마법사의 특징입니다. 일단 스킬 피해량이 비검과 궁극기에 해당되고 최종 딜증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체급이 높습니다. 간파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죠. 공증의 가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따라오면 공증이 강연증에 비해 밀리진 않는데 수치가 적은 게 그냥 에러입니다. 따라서 대마법사는 딱히 종결 엠블은 아닙니다. 공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세팅을 가져가면 비각성의 공증이 비게 되는 것도 큽니다. 다만 현재 땅올림을 빼는 구간이 많아 그 체급이 그나마 올라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300을 먹어도 대마법사를 써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킬 사용 속도죠. 이것으로 유의미한 플레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체급을 높일 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답을 찾긴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마법사 엠블럼 영상이 아니니 그냥 간단하게만 보죠. 궁도 비검질풍도 빨라진다면 V 같은 짧은 구간에선 남들보다 비검질풍을 몇 대 더 박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검질풍 2대와 궁극기 중에 무엇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끔 시즌 0 때 여러분들이 345개조를 하시면서 456이 별로라고 판단하신 그 원초적인 이유를 잊어버렸나 생각하곤 합니다. 부서진 하늘의 쿨감 10%도 언급이 됐었죠. 왜 현란에 가장 가까운 엠브리지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